선생님들 의견 듣고 또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말씀 주시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각도에서 선생님들이 한번 의견 주시면 이번 학술대회 마무리 적절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마이크가 뭐 의견 표현해 주시죠. 서로. 네, 우리 이영훈 원장님. 여기 영월까지 오셔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내용이 좋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김시우 교수님에게 묻고 싶은 것은 우리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주시고 감사하고요. 그 말씀 가운데 대단히 마음이 아픈 것은 어떤 이념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고 효도해야 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그 박정희 대통령도 그 중에 한 분이시지만은 이렇게 막 무시하고 어떤 그 공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 하는 이 어떤 경향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 근거는 대개 보면 그 이념 때문에 오는 것인데 오늘 이제 그 이념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그 대통령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갖는 것이 어떤 효의 관점에서 자세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우리 교수님에 대해서는 그 중국에서 그 과거에 이제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 현대 사람들이 갖는 어떤 그 효의 관점에서 이 생각이 어떤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실 교수님. 예, 좋은 질문 이영훈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역대 대통령은 임금은 하늘이 낸다 해서 다들 장점이 많으시고 꼭 단점도 있겠죠. 인간의 이상.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은 북한이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를 가장 미워하는 김일성이가 남한을 적화하기 위해서 그 두 사람 가운데 적화를 못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북한에서는 역사를 지금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런 말 약간 운동권 진보 쪽에서는 박정희를 역사에서 지워야 된다. 태어나지 않을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세계사적으로 박정희가 한국에서 태어난 것이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재평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서도 택동이가 아주 최고의 진리는 07, 과 3 공이 한 70% 되고 과가 30%를 인정하자 이거지. 그래도 훌륭한 사람은 우리가 지도자로 받아가듯이 박정희 대통령은 제가 봤을 때는 한 09, 과 1 정도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그분의 취직에 대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가운데 장점은 살려서 우리 세계사 혹은 역사적으로 후대에 전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박정희 이번에 제가 연구를 하면서 잠깐 조화의 정신 이런 것을 책을 쓰면서 그렇게 제목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말하는 하모니 효와 똑같은 내용을 78년도에 이미 책을 써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발견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현대적인 하모니 효와 어떻게 똑같은지 그런 걸 아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장점, 단점, 공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는 장점이 많고 공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좀 인정하고 배워가고 전하는 그런 문화를 해야 그것이 하모니 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깊이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차피 지도자에 대한 평가는 저도 항상 뭐 공과 나누어서 평가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저는 외국인인데 잘 모르지만 그분이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 진짜 많은 기여를 하셨다. 저는 그렇게 말씀 많이 들었고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우리 과거의 중국의 지도자들이 사실은 뭐 지도자들마다 뭐 공과가 있었겠죠. 뭐 태동도 그랬고. 그러니까 과거의 지도자들을 보면은 그 시오 문화 사실은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뭐 검경 그런 과거에 무슨 뭐 한나라, 명나라 이런 데는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목적이 자기의 통치를 위해서 통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이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거는 한계성이다. 문제가 우리가 지도할 때는 그렇게 지도하고 있는데 뭐 한편으로는 나라가 위기가 있을 때 위기가 닥칠 때는 뭐 그때 그 국가 우선 전략이 필요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뭐 우리가 얘기할 때는 시오와 총 두 가지인데 시오와 총이 충돌을 할 때는 옛날에는 총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개인보다는 국가가 우선이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위기가 있을 때는 그런 국가 우선 전략이 필요했었다. 뭐 지도자들을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뭐 합리적인 측면이 있었다. 뭐 그렇게 따졌을 때는 뭐 우리가 뭐 과거 지도자들이 뭐 시오 문화를 이용했다 이렇게만 비판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뭐 그런 공라는 측면이 더 있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뭐 지도자의 뭐 생각할 때는 또 공과 과를 나누어서 생각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인천에서 온 성서지원 대학원대학교 대학원생인데요. 지금 교수님들 말씀처럼 정말 회의에서 저도 배우고 있는 사람이지만 저도 한편에서는 또 교수로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직에 있는 현직 목사님들도 제가 가르치고 있는 교수 입장에서 말씀 한마디만 드리면 과거에 철저한 어떤 좋은 것 받기 위해서 효라는 것도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정말 좋은 것들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걸 좋은 걸 배우기 위해서 하는데 또한 좋은 걸 배우기 위해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한 조그만 잘못이라도 있다면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그 분석이 있어야만이 이 좋은 것들이 젊은 세대에게 전승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절대자인 그 신을 가르칠 때에도 그 신을 섬겼던 많은 선조들에 대한 부분들도 잘못된 부분을 잘못됐다라고 철저하게 분석해서 반성하고 우리가 그러지 말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을 방향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효문화를 이 정말 좋은 세계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이 효문화를 지금 젊은 세대에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꼬맹이한테도 전승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과거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거는 철저하게 분석하고 반성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우리가 다 기담아 들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래전 학술대회 어느 날 발표하시는 분이 두 종교를 비교하면서 한 종교의 우수성을 이야기하고 한 종교의 부정적인 사례만을 발표하셨습니다. 플로어에 있던 선생님이 질문하시면서 한쪽은 썩은 부분만 이야기하고 한쪽은 좋은 부분만 이야기하면은 이미 우린 다 알고 있는데 그거 왜곡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그런 데 있어서 좀 더 정직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선생님 우리가 함께 연구자로서 교육자로서 기담아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 있습니다. 그림자와 빛은 함께 조명하면서 박물관에 보내야 할 것은 박물관으로, 전시관으로 가야 할 것은 전시관으로, 현장으로 가야 할 것은 현장으로 가서 잘 활용하는 것, 이게 효문화의 현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네, 이영훈 목사님. 김길수 김길수 목사님, 죄송합니다. 네, 제천의 김길수입니다.
7번째로 맞는 교문화 학술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좋은 말씀을 해주신 교수님들 감사하고 이것이 아마 태동은 한 20년이 이 운동을 한 것이 지난 걸로 제가 기억이 되어지는데 지금까지는 물론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했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대체적으로 자료 수집이나 또 운동을 하게 되는 배경만 됐는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쩌면 한번 제안을 해본다고 하면은 우리 제천은 걸음만을 시작하는데 앞으로 걸어가지는 못하고 그 단계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영어를 정말 방언 교문화원은 상당히 진전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은 부럽다고 할 정도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단장님 김덕균 교수님 말씀하신 가운데 아이들이 하는 그 QR코드 그거 가지고 뭐 별것을 다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캠페인이라고 할까나 하는 것이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대로,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중고등학교 학순에 맞춘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어떤 방안이 연구되어져서 그런 운동이 벌어지면 어떨까 하는 소박한 제안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제 어른들한테 교육을 받을 때는 이제 교육하는 방법이 가정마다 좀 다르기는 했지만 제가 40이 막 되기 전에 경상북도 청송에 가가지고 어르신들이 있는 경로당에 가가지고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어르신들이 한 20명 정도 있는데 제가 아버님한테 교육받은 것 중에 하나는 절하는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간 저는 어릴 때부터 절하는 거는 많이 했거든요. 그래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불신자 어른들한테 가면은 제가 꼭 큰절을 합니다. 그냥 누굽니다 하고 인사하지 않고 경로당에 있는 어른들한테 새로운 전도사 누굽니다 하면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하고 뭐 연세는 모르니까 앞에 있는 부터 큰절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어른한테 큰절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어른한테 하려고 그러니까 그 어른들이 먼저 합창을 하시는 거 우리 한꺼번에 합시다. 그러면서 그 어른들이 다 일어나갖고 제 40도 안 됐는데 30대에 맞절을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 어른들이 동네에서 하는 말이 아주 달라졌거든요. 그래 뭐 그런 방법으로는 아니더라도 현대적인 방법으로 어떤 그런 캠페인이 벌어지면 문화적인 캠페인이 벌어지면 어떨까 하는 소박한 제안이라고 할까나 그런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네, 귀한 말씀 저희가 잘 청취해서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의 이야기 말씀 주셨던 그 내용 그래서 저희 젊은 사람들이 좀 더 젊은 분들이 효에 대한 감각을 갖고 요즘 젊은 청소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여러 하이테크 활용하는 것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소개하고 또 어르신들이 사실은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학생들에게 섰을 때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젊은 사람들이 좀 더 노력해서 어르신들은 클릭만 하면은 아이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는 이거 만들기 위해서 어제 초등학교 선생님들 몇 명 저희 문화진흥원에서 초청해서 좀 최첨단 효교육 교재 좀 만들어 주십시오. 어르신들은 가서 마우스 가지고 클릭만 하면 저절로 되게끔 요즘 젊은이들이 어르신들 효교육 받지 않으려고 하고 뭐 정작 그 시간에는 잠만 자고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 너무 많이 듣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 좀 보완할 수 있는 좀 특단의 좀 교재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말씀 드렸고 또 효개념이 달라진 개념이 달라졌다기보다 방법이 달라진 것 지금 우리 김기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지켜야 할 것도 있고 달라진 것에 또 달라진 예법도 있고 그런 것을 몸으로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어떤 내용들도 좀 점검해서 이 시대에 맞는 효교육 눈높이 한번 맞춰보자 이런 어제 이 교재 모임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말씀하실 분, 네, 우리 선생님. 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영월에 와가지고서 그 효나 양성 교육을 받고서 지금은 강사 일을 하고 있는데요. 원주에 제가 그 자격과정 과정에 강사님들을 배출을 하는 데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하는 도중에 우리 강사님들이 뭐를 모르신다 하면은 대부분 경로당에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방법들을 많이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효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강사님들은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강사의 그 배출 과정에서 이 효에 대한 것을 좀 강사님들이 많이 알으셔가지고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사님들이 되시려면 일단은 먼저 효에 대해서 접근을 해가지고 어르신들을 어떻게 소통하는가, 인성이 어떤 쪽으로 변해서 강사 일을 해야 되는가를 이런 얘기를 제가 여기서 양성교육을 받으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지금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선생님들이 많이 좀 배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고민해야 할 연구 과제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우리 모두 진짜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더 끌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7회째입니다. 앞으로 8회, 9회, 10회 두 자릿수 넘어가면서 확실히 달라진,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나름대로의 아쉬운 점들이 이 학술대회를 통해서 다 해결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옵니다. 우리 이만보 원장님 나오셔서 마무리해 주시고 전체 제7회 학술대회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에도 참석해 주신 우리 교수님들, 또 우리 함께하는 여러분들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 참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역할을 함께하고 있는 거거든요. 알지만 몸이 안 움직여지는 것보다도 아는 것을 현장에 같이 동참하고 이런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요. 앞으로도 이런 그 연구를 좀 더 하고 사회와 어떻게 우리가 같이 공존하면서 이 공존의 윤리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 또 어떻게 보편화시킬 것인가 고민을 좀 많이 하는 이런 학술제가 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들한테 박수 한번 더 좀 쳐드리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